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런 협박을 받고 구하라 씨는 무릎까지 꿇었다고 합니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 그러니까 복수를 목적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불법 유포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는 비단 구하라 씨 같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제가 방금 이야기한 용어 리벤지 포르노, 이 단어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은 원래 그 이제 성적 행위를 묘사한 뭐 여러 가지 뭐 문학도 있고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말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일인데도 포르노란 그 단어 때문에 뭔가를 훔쳐보는 동영상, 야동 이런 느낌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자는 단어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대체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디지털 성범죄에는 사실 몰래카메라 같은 걸 모든 것을 그렇죠. 다 모든 걸 통칭하는 거니까. 아우르는 단어여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찾자. 여기까지는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요. 근데 리벤지란 단어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정말 보복이니까. 네. 또 복수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유포시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리벤지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포르노 단어는 조금 이게 들어가서 안 될 단어 같아요. 부적절한 단어 같습니다. 네, 떠오르는 이거와 다른 이미지가 그렇죠. 떠오르잖아요. 많이 다르니까. 예. 네, 그래요. 구하라 씨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 다른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저희가 아까 뭐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동영상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구하라 씨 같은 그 대중적인 사람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과거 뭐 다른 연예인 사건도 있었고요. 예. 이것도 역시 성폭력 사건의 범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남자친구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 내용은 그런 겁니다. 뭐 찍자고 한 건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 때문에 엄마가 지금 몸져 누우셨다. 그리고 그걸로 협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제 이제 디스패치 보도를 보면 그 CCTV 영상에 구하라 씨가 그 A씨 전 남자친구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그 CCTV 시간이랑 아무 말 없이 그 영상을 이렇게 계속 카톡으로 전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협박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씨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뭐 구하라 씨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도 분명히 그건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그냥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저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전 남자친구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제가 헤어지고 연인끼리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헤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런 영상을 2차례나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그 앞에 구하라 씨 무릎 꿇은 그 무릎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구하라 씨 같이 살고 있던 여자 동생, 그다음에 통화를 하잖아요. 네. 통화를 하는데 그 동생이 얘기합니다. 동영상 협박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협박이랑 상관없다. 뭐. 근데 본인은 나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앞뒤 정황을 따져봤을 때는
무슨 뭐 추억 어쩌고 저쩌고라든가 네. 네가 보관하라고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이 최초에 알려졌을 때 프로파일러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근데 그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쌍방 폭행이냐 일방적으로 맞았냐 막 이렇게 오가고 있을 때 그 남자친구가 구하라 씨가 살고 있는 사적인 공간에 들어간 장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실 정도까지 들어오는 거랑 여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는 건 다르대요. 그러니까 범죄학상으로 봤을 때 그 사적인 공간으로 그 남성이 들어간 걸로 보면 그 남성에게 좋지 않은 뭐 증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구하라 씨가 처음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네. 지금 나중에 늦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도 걱정이 됐겠죠. 혹시라도 유포되거나 이런 걱정. 그 무릎이 안 잊혀져요. 어제 그걸 보고 나서. 예.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을까. 예. 그런데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런 폭력에 노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 사례도 있고 아까 잠깐 이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여성들도 몇몇 발생했어요. 그 예전에 보니까 동영상 삭제해주는 민간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이 인터뷰한 거 옛날에 보니까 삭제를 하는데 한 석 달 걸린대요. 그러니까 삭제를 다 하고 나서 의뢰인한테 전화하면 본인이 안 받고 가족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은 상황이어서 가족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도 너무 놀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사실 피해자분들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이제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주 친한 친구?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혼자 앓다가 상처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또 사실 지금 뭐 민간업체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법을 약간 바꿔서 네. 국가가 도움을 주겠다. 그렇죠. 지우는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웹하드나 이런 데 올라가면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완전히 지우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또 하더라고요. 예, 이제 요런 부분만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는 여성단체분이 유출된 영상을 완벽하게 제거한 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게다가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로 넘어가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벤지 포르노 혹은 이별한 여인, 그 일반인들의 영상인데 그게 성적인 영화로 둔갑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유통망이 거의 거미줄처럼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장하나 의원 나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죠? 네, 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약속 잡으신 분들 다들 일찍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장하나 위원처럼 한 5분씩 지각하게 되니까. 저같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차 아니었어요. 지하철 타고 또 늦을까봐 우산 접고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 그러니까. 예. 그래요. 어쨌든 이런 영상이 유포되는 순간부터 삶이 망가진다고 봐야 될 텐데. 네. 보통 이제 그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이제 대부분 남성들이 퍼뜨리는 게 많은데 이런 심리는 어디 있다고 하죠? 남성들이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퍼뜨리는 심리라고 할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남성들의 그러니까 심리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잘 말할 수 없는 부분들, 궁금한 부분이 저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영상을 올리고 업로드를 하고 하는 그 심리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는 이별을 했기 때문에 네. 나한테 원치 않은 이별을 통보한 그 여성의 삶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죠. 말 그대로 복수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유통되는 거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여기 그렇죠. 방송하면서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본인 신원도 막 나오는데도 그렇게 유통하는 거예요, 남성은? 본인 신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카메라를 잡게 되면 본인은 안 찍게 되죠. 아니면 본인 건 지우고 여성이 나온 것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편집이 또 되는 거예요. 예. 인간입니까? 그렇죠. 인간이 아니죠, 인간. 그리고 이제 그 일반인들 영상이 올라가면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인간이야.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저는 사실 방송했던 사람이니까 저 욕하는 뭐 댓글 게시판 달리면 그냥 잠이 안 오거든요. 단지 그것만으로.
저는 이게 업인데도 그런데 일반 여성들 구하라 씨의 경우는 이제 이게 또 뭐 사실 변호사도 선임이 돼 있고 저 법적 절차를 밟는 중이잖아요. 일반인 경우는 본인이 그게 올라간지도 모른대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알아보고 또 영상에 이렇게 되면 찍힌지도 모르고 그 영상이 유포가 되고 다른 사람 본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죠. 이제 길을 가거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네. 엄청난 정신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폭력이죠. 저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네, 인격 살인이라는 말들을 쓰는데 생각해요. 정말 네. 그렇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외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에도 막 올라가니까. 네. 그건 뭐 국내에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네, 하고 또 국내의 운영자들이 서버를 해외에 둔다고 해요. 수사하지 그렇죠. 잘 네. 못하게. 근데 뭐 이번에 그 경찰청장이 그 한 50일 동안 요 사이버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집중 수사를 했고, 지난주쯤인가요? 이제 청와대 라이브 방송 여기에서 직접 출연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제 해외 서버 둔 경우도 이제 사실 해화동 집회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되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작정을 한 모양인데 그렇게 수사를 했다고 해요. 그 사이트에다가 우리 당신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싶다라던가, 그러니까 고객,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이메일, 뭐 이런 거네요. 이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유인을 해서 그런 식으로 검거한 사례들이 이번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려면 진작 하지 왜 할 수 있는 걸 이제 했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예전에 방송할 때 제 지인이 밤 2시만 되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발신번호 제한으로 떠요. 그리고 숨소리만 들려요. 근데 저희 이제 그 팀 안에 그 이제 여성 멤버들한테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새벽 2시 전화 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숨소리만 내요. 그래서 면식범이네요. 욕을 하거나 이러면 저를 끊어요. 근데 그게 저희 부서 전화번호가 유출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분이 못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니, 저 신고를 했는데 그냥 못 잡는데요. 이런 경우는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페이스북 그 페이지가 도용된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연예인분들도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은 페이지가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본인이 안 만들어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신고했더니 아까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요. 경찰에서 아예. 그 요즘 페이크 영상도 있어요. 얼굴만 짜집기.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지금 장하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여성활동가분들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유포하려고 찍은 거 아니라고. 경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 경찰분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잡을 수 없고 유포한 사람도 찾을 수 없고 처벌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1366번 여성 긴급 전화가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부터 이런 그 디지털 성폭력까지 다 상담을 해주는 곳인데 1366번 그 가족 이번에 여성가족부 예산에 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네. 빠르게 삭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경찰하고 합동해서 한 10일 넘게 걸리던 영상 삭제를 2, 3일 안에 끝내겠다고 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1366에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포한 사람들 혹은 찍은 사람들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처벌이 좀 약하다 이런 네.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좀 지난 뉴스인데요. 제가 이 뉴스 보면서 언젠간 이거를 내가 요새 방송도 안 하고 뭐 마이크가 없지만 꼭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산지법의 형사 3단독의 이영욱 부장판사라는 분께서,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헤어진 여자친구의 네. 아까 같은 이제 그 둘이 사적인 이런 영상을 유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어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생이고 개선 가능성이 있고 젊어서 자신의 이런 행태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볼 때 이제 저도 여성이고 또 딸 가진 엄마고 막 이런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 되게 분노가 막 치솟. 자기 딸 같아도 이럴까 봐 이런 마음 드는 거죠. 아주 그냥 사적인 감정이 너무
좀 주체할 수가 없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그 이영욱 부장판사 이름을 얘기를 꼭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현행 법이 처벌이 약한 것도 있지만 경찰 또는 판사 또는 그 남성들이 이제 그 법 집행하실 때 여성 피해자 이 입장이라든가 이런 그 젠더 감수성이라도 하는데 정말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요. 가끔은 뭐 전 국민이 이런 어떤 뭐 인권 교육이라든가 성평등 교육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 교육 현장의 교사들 그리고 사실은 사법부나 수사기관 이런 분들이 진짜 먼저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사건이 터졌을 때 먼저 그 현장에 가는 분들이고 또 하나 교육은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이 잘할 때 또 이런 인식을 심어주시는 분들이라 너무 화가 납니다. 가면 뭐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닌 현재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아니 처신, 옷차림 어떻게 했길래 라는 시선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수사기 피해자를 2번 그 당할 만하지 않았냐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냐라고 하면서 궁지로 몰아가고 이제 요즘도 그런 게 있답니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청과의 여성 그 담당 형사한테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 전에 어쨌든 현장에 출두하거나 처음 그 만나게 되는 수사 그러니까 지금도 경찰이 9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9대 1이거든요. 남성이 90%인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두렵고 신고한 후에도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 그 말하자면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마셨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을 봤더니 남자분들도 술을 마셨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을 마신 상태였으니까 그거를 좀 봐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분들도 막 분노를 하셨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음주운전 빼고는 다 그때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다 감면된다 그런 우스개가 있어요. 네, 진짜로. 요즘에 보니까 톡스폰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톡스폰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아세요? 네, 저도 몰랐는데 청소년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이렇게 SNS를 통해서 남성들한테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문화상품권 같은 걸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오늘 뭐 리벤지 포르노 얘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희생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처벌이 미약해요.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신 진선미 장관이 의원 시절에 발의한 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을 보면 5년, 3년 이렇게 징역형이 나오거든요. 그전에 다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식들이 다른 나라들도 사실 세게 처벌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거를 그쪽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 혹은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들까지 다 처벌하는 방법 외에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포한 사람 최초 유포자나 아니면 찍은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막 다 돌아다니면 이게 정말 답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들 혹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지우면 완벽하게 근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소라넷 폐쇄에 앞장섰던 것이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유통되고 뿌려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두 사람이 합의해서 찍는 거는 범죄가 아니죠. 근데 이제 배포하는 순간은 범죄가 되는 건데 그 배포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건데 아까처럼 그냥 집행유예 이렇게 되면 나 이 법이 이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못 갖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법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현재는요. 제 의사에 그러니까 그 찍힌 사람 피사체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걸 유포했을 때는 불법이고 이렇게 또 합의하에 찍은 그 동영상이나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유포 자체에 대해서 똑같은 그 법 적용이 안 되고요. 오히려 그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라고 검사 출신 의원 계세요. 네네. 그분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교제하고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지만 그런 거를 그 의사에 반해서 유포할 때 요거를 처벌을 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이 방송에서도 이렇게 다루어졌고 구하라 씨라는 유명 연예인의 이제 사연이 알려지면서 다시 관심이 끌고 있는데 정기국회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법들은요, 그냥 좀 속도감 내가지고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네, 얼마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 성희롱 관련 법안이 많은데, 그렇죠. 말 그대로 계속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이라는 게 원래 현실하고는
뒤떨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따라간다니까 현실을 빨리빨리 반영해서 국회가 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네.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달인 나오시는 프로에 보니까 예. 이 화장실 가서 와이파이를 켜니까 몰래카메라가 다 나오더라고요. 와이파이를 켜면 그분이 이제 몰래카메라 잡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화장실에 가셔서 여성분들 몰래카메라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를 켜보세요. 그러면 이름이 긴 게 나온대요. 그게 이제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와이파이를 통해 전송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성들은 스티커나 껌을 갖고 다녀요. 화장실 갈 때마다 구멍을 다 막는 거예요. 이게 스티커로. 믿기지 않으시죠? 예, 안 믿깁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요, 그러면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지하철 화장실 들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같은 사회에 살지만 딴 세상 같은 거예요. 여성 제가 여성 화장실 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제가 들어가서 찍어서 바로 보내요. 예, 오늘 예.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냐면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인데 공중 화장실에 정말 드릴 구멍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갈 때마다 막아놓고 더욱 약간 너무 끔찍한 게 막아놓은 거 위에 또 뚫어놓고 이게 그냥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보는 현장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네. 야, 화장실 이용할 때 막 그거 다 일일이 붙이기도 난 어떨 때는 그냥 얼굴을 가리고 다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배변 행위를 할 때 아예 내 얼굴을 가릴까 찍히고 말고 그거 붙이기 불안한 싫어서 얘기잖아요. 항상 불안하게 뜬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구멍이 사람들이 많은 역에는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네, 그리고 그 내려요. 휴대전화 뒤에 카메라 있잖아요. 네. 거기다 까만색 매직을 칠하고 그 위에다 빨간색 매직을 칠하고 까만색 매직을 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적외선 카메라가 뜨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딱 하니까 카메라 보여요. 정말. 근데 그런 문제로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서울 지하철 전수 조사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게요. 네. 그 탐지하는 기계가 다 못 잡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진선미 의원 이제 지금 장관 가시기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날 갖고 왔어요. 몰래카메라를. 10,000원, 30,000원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래 카메라 관리가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나 못 팔게 한다든가. 근데 요즘에 그 오픈마켓 치면 그게 문제지 그거를. 예. 그리고 사실은 일상생활 하면서 몰래 카메라가 누가 필요하죠? 쓸 일 있어요? 그거 쓸 일 없죠. 그렇죠. 몰래 카메라 필요하지 않는데. 예. 그러니까 풍신소라든가 이런 데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몰래 카메라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래 찍는다는 자체가. 카메라는 거 자체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날 갖고 오신 것 중에 생수병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놀랬던 게 물이 생수병? 들어있어요. 네, 땄어요. 물 마셨는데 그 카메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보니까 이게 다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몰래 카메라가 너무 많고 그 리벤지 포르노 중에도 남자친구가 그 몰래 카메라 달려 있는 안경을 영화 찍고 있네 진짜. 무슨 자기가 미션 임파서블 근데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안경에 장착된 몰래 카메라. 네, 그걸 그냥 진짜 하고 인간들을. 찍으면 여성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다 촬영이 됐고 그게 다 돌고 나서 본인은 나중에 아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리벤지 포르노 그 용어 자체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만이라도 이제 보복성 불법 영상? 촬영물 네. 유포라든가 이제 그렇게 하고 아니 포르노그래피라면 사실은 그건 유통되라고 만든 상품이잖아요. 불법성을 떠나가지고 그럼 많이 팔리면 좋은데 절대 포르노가 이제 아무도 유통되기 원치 않아요. 찍힌 사람들이. 장하나 위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그 문제는. 아니 말씀하시길래 아니 우리끼리라도 이제 그 용어는 알겠습니다. 쓰지 말자. 네. 그럼 서서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는 얘기했습니다. 처벌 강화. 그렇죠? 네. 가해자들 처벌 강화하고 또 하나는 플랫폼 업자들을 또 처벌을 시키는 문제. 네. 요 두 개만 해도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나. 네. 아예 찍지를 말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해서 찍은 경우가 얼마나 동의금 먹은 아예 찍지를 말자. 그런 거는. 내 자신도 좀 믿지 말고 상대방도 좀 믿지 말고 찍지 말자. 그럼 그러니까 찍자고 요구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자는 거지.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교육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도요 사실은. 예, 요즘 친구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 모양이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이런가? 뭐지? 근데 요즘 친구들 좀 받는다고 하니까. 요런 문제도 한번 교육할 그쵸? 때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이걸로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되게 인기 있는 여성 페미니스트가 주인공의 웹드라마가 있어요. 이제 실제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수입해서 만든 웹드라마인데 거기에도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해결책이 뭐로 나오냐면 남자친구를 여자친구가 설득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이 영상을 찍자고 한 남자친구한테 나도 소중하니까 이건 찍을 수 없어 이렇게 설득하니까 남자친구 설득이 돼요. 그 드라마 장면에서. 근데 실제로 그걸 찍자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설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합의하고 교육하고. 그 성교육이 여성만 받는 게 아니고 남성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어릴 때부터 좀 가르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예.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보는 것도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는 것도 가해가 될 수 있다. 보는 것도 하면 저한테 자꾸 삿대질 하세요. 여기 남자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 필요하고 또 이게 논의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법도 법이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판사님들 좀 세게 구형하세요. 때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뭡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피해 여성 인생이나 망겼는데 누구 뭐 앞에 취업하고 뭐 살아갈 길 걱정해주고 이게 뭡니까? 이번에 그래 대법원 판례 하면서 여성 피해자를 생각해서 판결하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대법원에서. 조금 세상이 바뀌어가겠죠. 예,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우리 연예할까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 하실 두 분. 국내 최초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룹 시스타 출신의 가수 소유 씨가 솔로곡을 듣고 컴백했다고 하는데 뉴스 정면 승부에 컴백 인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신곡 까만 밤으로 돌아온 가수 소유입니다. 예. 네, 제가 10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정말 정곡이 아주 다양한 곡들로 수록이 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게, 기분에 맞게 골라 들을 수 있는 곡이 너무너무 많은 앨범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외로우실 때, 혹은 너무 슬플 때, 아니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혹은 나의 썸남과의 그런 설레임을 느끼고 싶을 때, 때에 따라서 노래를 골라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유 씨가 우리 방송을 위해서 따로 녹음을 해주셨는데 김하진 기자. 네. 우리 프로그램 제목은 뉴스 정면 승부가 아니고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시고요. 다시 가서 이야기할게요. 예. 네. 그리고 남태우 씨가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김하진 기자랑 같이 나가면서 시스타 만나러 갈 때 나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이 갔어요? 같이 안 갔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오전이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제가 원래 원칙은 여성 아이돌 그룹을 인터뷰할 때는 반드시 우리 둘이 같이 간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코너에 완성도와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 강인한 의지가 있었으나 오전이라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근데 남성 아이돌 인터뷰할 때도 같이 가서 완성도를 높이지 왜 여성 아이돌만 갑니까? 굳이 제가 안 가도 뭐 김하진 기자가 잘 취재할 것 같아서 여성 아이돌은 좀 빈틈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좀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 연애할까요가 그 완성도 높은 코너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뭐 구차한 변명이죠. 예, 김하진 기자가 단독으로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예, 댄스곡을 타이틀곡으로 선곡한 이유는 뭐랍니까? 네, 우선 소유 씨가 첫 번째 이제 음반을 낼 때는 홀로서기를 하고 나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발라드 곡을 냈는데 이제는 내가 예전에 춤을 췄었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번엔 좀 댄스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전에 보여줬던 그 힘있고 섹시한 모습이 아니라 좀 여성스러워진 또 춤선 같은 것도 굉장히 여성스럽게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예전하고는 좀 다른 시스타 활동 때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능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소유 씨 예능에 네, 종종 이제 뷰티 프로그램에 주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쪽으로 좀 관심이 많고 또 잘 알고 있어서 아마 뷰티 프로그램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소유 씨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완벽하게 해체는 되고 시스타가 해체는 된 거죠. 다들 네, 해체돼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네, 혼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기자로 전향한 분도 계시고. 네, 다솜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효린 씨는 솔로 가수, 또 소유 씨도 솔로 가수, 또 보라 씨 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하면서 또 예능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예. 네. 소유 씨가 벌써 두 번째 앨범이네요? 네, 홀로서기 하고 나서 이번에 10개월 만에 두 번째 음반이어서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곡들을 많이 방금 말한 것처럼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댄스곡, 또 어쿠스틱한 느낌의 발라드 곡도 있고, 라틴풍이에요, 이번 댄스곡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새로운 느낌이 많이 나실 겁니다. 예. 프로듀스 48의 코치로도 하고 있다고요? 네, 프로듀스 얼마 전에 종영을 했죠. 프로듀스 48에 이제 거기서 코치로 참여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좀 얻었다고 해요. 또 연습생들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기억들도 좀 되살아나고, 그래서 이번에 녹음할 때도 그 열정 같은 것들도 되살아나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앨범 평가는 좋았습니까? 아무래도 소유 씨 가창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시스타 하면 효리 씨가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르잖아요. 예. 근데 소유 씨의 가창력이 좀 묻혀져 있었다면 솔로 활동하면서 확 드러났기 때문에 뭐 음반이나 가창력은 굉장히 좋은 평가 받았어요. 그래도 효린 씨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워낙 그 좋아하는 음악 방향이랑 잘하는 것들이 다르다고 다르다. 해요. 네,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예. 공개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 공개연애 안 밝히고 싶은 이유가 이게 주변에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소유 씨가 콜라보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처럼 예. 다양한 남성 가수들과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야 협업 되는데.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공개연애를 할 경우에는 좀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공개연애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예. 소유 씨는 공개연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태우 씨는 지난주에 공개연애 한다고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소유 씨와 같은 이유로 공개 연애를 안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뭐 알려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공개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후폭풍이나 반응이 없더군요. 없습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괜히 얘기했나? 얘기해서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보람이 있을 텐데. 이 작가 낚시에 걸려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도 꽤나 있었죠. 네. 근데 뭐 저도 이 작가가 제가 말려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말려들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폭풍이 없었다는 게 다행이네요. 있으면 안 되죠. 그거. 안타까운 거죠. 뭐 반응이 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좀 팬들이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소유 씨는 본인 스스로는 아직 그 시스타 때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걸 떨치기 위해서 또 나름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번 음반도 10개월이나 걸린 만큼 또 아무래도 시스타 오랫동안 활동했고 여름하면 생각나는 걸그룹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강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콜라보레이션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이미지가 또 갇혀 있기도 해요. 예. 솔로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또 빛이 난다. 그래서 이번 음반을 들어보시면 정말 많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남태우 씨가 그 시스타 인터뷰할 때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잘 아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이제 여성 아이돌 그룹 중에 시스타가 조금 익숙하고 또 이분들이 이제 썸머 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쿨, 뭐 여름이면 생각나는 그룹에 시스타가 건강 미녀로 아주 그런 느낌이 많았고, 뭐 효린 씨나 보라 씨가 많이 알려진 반면에 소유 씨나 다솜 씨가 상대적으로 좀 가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솜 씨나 소유 씨가 요즘 훨씬 더 각광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재능이라는 게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부과가 안 된 게 후반부에 훨씬 더 지금 인기가 좋은. 그래서 저도 소유 씨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노래 아는 거 있습니까? 노래는 시스타 노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쉬운 노래도 있죠. 러빙유 같은 경우 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우와 한번 해보세요. 그거보다는 그 소유 씨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고 씨와 같이 했던 썸. 이 노래를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해보세요, 그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벌써 준비하고 있네. 다 준비해, 가사도 준비하고 다 해왔네요. 늘 준비된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들어갑시다. 여숨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 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때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요 정도입니다. 예. 띄어져 있는데. 이게 공합 잘 끊어져서 스스로 끊어서 공합 감사하고요. 사실 뒤쪽이 약합니다, 제가. 예. 그 소유 씨가 오늘 이 방송 생방으로 나가는 거 알기 때문에 듣고 있을 텐데. 그래요?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예. 그걸 몰랐네. 조금 더 연습을 할 걸.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영화 얘기 좀 해볼까요? 남배우 추천 영화가 오랜만에 하나 온 것 같은데 어떤 영화입니까? 예, 킨 더 비기닝이라는 작품이고요. 킨 더 비기닝? 예. 이 작품은 미스테리 액션입니다. 오랜만에 소개하는 액션인데요. 소년 일라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고요.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차원의 강력한 힘을 가진 슈퍼건을 손에 넣게 된 일라이가 폭행 사기죄로 6년 만에 출소한 트러블메이커 형인 지미로 인해서 복수심에 불타는 사이코 갱스터 테일러 조직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새로운 차원의 존재 클리너 이 두 세계로부터 추적을 당하게 되고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가 뭡니까? 좀 색다른 영화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예. 또 이 작품이 또 이제 컨택트와 기묘한 이야기 많이 알려졌죠. 이 제작진이 참여한 것이고요. 뭐 슈퍼건이라든지 타임스톱 수류탄 등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무기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주 오락으로 오락 영화로 그냥 제가 또 너무 또 심각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조금 오락 영화를 한번 시원하게. 예. 언제 개봉하죠? 10월 11일 개봉입니다. 10월 11일 개봉하는 킨 더 비기닝. 예. 비기닝이란 제목이 붙은 거 보니까 이게 후편입니까? 글쎄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기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엔딩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방송 말미에도 확인되면 제가 영화사 직접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모르고 추천한 것 같네요.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제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출연작도 다 모르는 입장에 남의 작품 제가 다 알겠습니까만은 비주얼이 아주 좋은 게 나이키나 구글, 소니 뭐 이런 CF 감독을 했던 쌍둥이 조나단과 조시 웨이크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데 이분들이 메이즈 러너나 헝거 게임이나 트와일라이트 뭐 이런 작품도 흥행시킨 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남태우 씨가 영화를 소개하면서 약간의 자극이 들리는 거는요. 남태우 씨가 소개를 하면서 구글로 검색하는 소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검색하는 소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요? 와, 정말 이 작가님의 정말 공중파를 이용한 굉장히 농담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들릴까 걱정입니다. 예. 저는 뭐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예. 김하진 기자.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 새 앨범 발표 기자간담회 갔다 왔습니까? 네, 아이콘이 신곡 발표했거든요. 올 초에 아이콘이 정말 큰 사랑 받았던 어린아이도 따라 부르면서 사랑을 했다로 인기를 얻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남배우님. 제가 또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쉽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이 노래. 네, 압니다. 어린아이도 많이 따라 불렀던. 압니다 이 노래. 네. 멜로드라마 괜찮은 안다고요? 그거면 됐다 그만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노래랑 이제 타이틀곡으로 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곡이 이별길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을과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아이콘. 네. 예. 멤버가 BJ, 김진한, 바비, 구준혜, 정찬호 이렇게 맞습니까? BI죠. BI입니다. 네. 아이가 이제 크게 적혀 있어서 J로 모셨나 봐요. 눈이 침침합니다, 제가. 아이고, 예. 눈이 많이 침침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작으신데 침침하기까지. 그러나 그 노래는 압니다. 네. 아이콘은 모릅니다만. 근데 구준혜 씨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구준혜 씨 지난주에 남배우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구준혜 씨가 SNS에 일본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인 키타노 타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의 게시문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면서 좋아한다는 글의 내용을 올렸는데 한 팬이 이제 키타노 타케시는 혐한 논란이 있는 연예인이다. 그래서 글을 좀 삭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구준혜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뭐 취향입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구준혜 씨는.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손편지까지 쓰면서 사과를 했습니까? 네, 팬이 나를 위해 한 말인데 이렇게 무시하는 듯 발언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남태우 씨가 팟캐스트 본인이 하는 팟캐스트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에 일일이 다 답글 달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진솔하게 달고요. 네. 구준혜 씨 같은 게 약간 조롱 섞인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뭐 이런 식의 해서 오히려 그 애티튜드가 태도 논란이 더 컸던 것 같고 기타노 다케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 다케시라고도 활동하는데 예능계 그 신입니다. 그래서 예능으로 보면 이제 유재석인데 영화로 보면 또 유수의 영화제 다 수상했어요. 그래서 감독으로 보면 약간 김기덕 감독에 가까운 약간 이 두 간극을 넘나드는데 이분이 왜 혐한인가 하면 원래는 이제 전공투라고 있었죠. 예전에 이제 학생운동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졸업을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전전하다가 개그맨으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난 사람인데요. 첫 번째 남편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일본 사회에서 사실은 한국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그 연예인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오버해서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극도로 심화돼서 이분이 영화적 성취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일본 영화 수입할 때 첫 번째 작품이 하나비입니다. 그 작품도 이제 기타노 다케시가 했는데요. 그런 예술적 성취와 무관하게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혐한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팬들이 걱정스러워서 구준혜 씨한테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알아보시고 혐한 발언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좀 내리시는 게 좋을까 하고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 그 조언을 잘 못 받은 거 이게 잘못이 모를 수는 있거든요 사람이.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일단락 됐습니까? 그럼 그 편지로? 네, 일단락 됐고요.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죄송하다고 말을 했고, 이별길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이별길은 어떤 노래입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노래랑 비슷한 컨셉인가요? 네, 그때는 그 사랑을 했다는 초에 올초 봄에 나왔던 노래인데 이 곡은 가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이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BI가 이제 작사를 했는데요. 그 꽃길이 한창 유행하던 그 단어로 계속 떠올라서 꽃길의 반대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별길을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별하는 상황을 좀 담담하고 애처롭게 그린 곡입니다. SNS 방금 구준혜 씨 얘기했습니다만 SNS 논란이 요즘에 참 많아요. 네. 그 SNS 아예 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소속사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 같아. 네, 이 근데 득보다 실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이 좀 크게 있을 때는 실이 크기도 한데 SNS를 잘 활용하는 스타들을 보면 먼저 이렇게 좀 예고를 공개를 하거나 이래서 팬들의 좀 궁금증을 높인다든지 아주 영리하게 잘 활용하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좀 실수를 할 때 경솔한 발언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실이 워낙 커서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반응도 좀 있죠. 네. 유명인들 SNS 할 때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말 공적인 그 SNS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작이 나왔다든가 뭐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개인적 감정을 섞어서 했을 때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정도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예. 해외 연예계 소식으로 가봅시다. 탈세 의혹에 휩싸인 중국 유명 여배우 판빙빙 씨가 4개월간의 잠적 끝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일단 사과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판빙빙 씨가 지난 3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최근에 세무기관에서 나와 내 회사의 세무를 조사했고 이명 계약 등 탈세 문제가 발생했다. 경제이익이 앞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반성문 위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징당한 금액을 다 벌금을 내겠다. 용서해달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 화면에 등장한다는 거나 이런 건 없었죠? 영상에 나온다는 거. 네, 글만 올라와서 아무래도 영상으로 얼굴이 좀 보였다면 팬들의 우려가 좀 없었을 텐데 글만 나온 상태여서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또 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형사처분은 면했지만은 거액의 금액을 추징당했다고요? 네, 중국 세무당국이 약 1,400억 원을 추징금을 제시를 했고요. 1,400억. 네, 사실 이 15일 내에 다 내야 되는데 워낙 큰 금액이어서 올 연말까지 이제 받겠다고 했습니다. 예. 거액의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 40여 채도 내놨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400억을 탈세해서 1,400억의 벌금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 망명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사망설도 제기됐고 그 와중에 뭐 정치적인 커넥션에 휩쓸려서 제거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의혹들은 한 방에 다 해소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이 편지로 인해서?
뭐 말씀드린 대로 영상이 나오거나 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그냥 글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팬들 입장이나 다른 보도에 따르면 더 이제 온갖 설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예. 네. 한편 최근 판빙빙 동생이 서울에서 목격됐다고요? 네, 판빙빙 동생 판청청인데요. 그 서울 신사동 한 고깃집에서 이제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 우상 연습생을 통해서 데뷔를 한 가수인데요. 중국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같이 하고 있는 위에와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목격담이 좀 흘러나와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예.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사실은 탈세 문제로 논란이 됐던 분들 많이 계시죠. 송혜교, 강호동, 뭐 장근석, 김하중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이 이렇게 탈세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수사가 들어가고 이런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보통 사람보다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겠죠. 또는 뭐 처벌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 보니까 정말 실수였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식의 해명을 계속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이중계약서. 프로야구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억의 FA가 됐다 이러면 실제로는 150억 받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일반인들은 뭐 이건 서민들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뭐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도 아파트 할 때 뭐 예를 들어 3억에 계약했는데 2억 5천 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조세 행정이 투명해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것에 대한 도덕적 경각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남들도 하는데 뭐 인기가 있다 보면 그 정도 실수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개인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 소속사가 계약할 때 나서고 할 텐데 소속사가 좀 나서서 이런 거는 정직하게 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박스 오피스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정말 그 단 한 명의 매출, 관객에 대한 매출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영화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연예기획사나 이쪽도 아직 그 자본 영세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관행들이 익숙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탈세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 같은 게 큰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좀 시스템이 완비되고 물론 개별 연예인이 다 회사를 컨트롤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좀 돼야 연예인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남태호 씨는 세금 제대로 잘 내고 있습니까? 저는 뭐 크게 낼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뭐 열심히 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한번 늦게 했습니다. 예. 늦게 해서 이제 환급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금액이 보통 이제 그 사업자 카드라는 걸 쓰면 이제 부가세 환급이 되거든요. 다 했더니 환급액이 좀 컸어요. 뭐 한 10만 원이 아니고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 전화 오더군요. 아, 이렇게 밥 드시고 술 드신 거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못 받게 된.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아직도 이제 제가 날짜가 지나가지고 수정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을 낸다기보다는 돌려받을 것까지 못 받은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죠. 예.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아주 좋은 명기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죠. 아, 뭐 세금 많이 낼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고 행복한 일이죠. 근데 저는 행복하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작가 볼 때마다 매번 뭐 좀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좀 더 과다하게 좀 45% 정도 세금을 매겼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재포 반민정 이야기로 갑시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가 반민정 씨를 겨냥해 거짓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어요. 그 기사 내용이 백종원 협박녀 지칭하면서 허위 기사를 썼다. 이런 거죠? 네, 이재포 씨가 쓴 기사인데요. 반민정 씨가 이제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이제 배탈이 났다고 호소를 하면서 600만 원을 돈을 요구했다. 상당의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한 그 기사를 기사화시키면서 이제 발단이 된 건데요. 1심에서는 1년 2개월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좀 더 늘어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포 씨가 자신의 지인인 조덕재 씨를 위해서 이렇게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재판 뭐 그렇게 봤다고 하던데. 그렇죠.
조덕재시 관련해서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했던 게 조덕재시 입장에서는 뭐 어디라도 하소연하고 싶었겠죠. 그 부분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 이재포 씨가 이걸 가지고 좀 악의적으로 했어요. 그 백종원 씨도 얘기했지만 실제 그 백종원 씨가 아는 게 아니라 그 가맹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반민정 씨가 보상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제 이재포 씨가 악의적으로 이 사람이 원래부터 신뢰도가 낮은 사람이다라고 악의적인 기사, 가짜뉴스를 했죠. 그래서 실형을 받게 됐고 그것 때문에 조덕재 씨의 자기가 정당하게 주장했던 내용들도 좀 불리하게 작용해서 재판에서 유죄 확정이 된 측면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법정 구속됐으니까요. 네. 예, 이거 뭐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봐야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크게 처벌 안 했는데 네. 좀 심각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고요. 문자로 0332님 수고하십니다. 은근히 재미있는 코너입니다. 이 작가님 질문, 남태호 씨 대답, 노래 계속 웃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은근히가 아니고 정말 재미있는 코너예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 작가님이 그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다한 프라이드와 어떤 그 코너당 일자랑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하는데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원래 재밌는 코너다. 이런 얘기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예, 같이 한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제가 90%를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했던 얘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앱으로 아나무인님, 요즘 가을 타서 엄청 우울 모드인데 남배우님 덕분에 오늘 완전히 업데이트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업데이트됐다니까 저희도 기쁘고요. 다음 주에 다시 기분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또 뉴스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